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어떤 음식을 먹이고 계신가요? 식탁에 앉은 중년 부부. 남편은 조심스럽게 국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대고 아내는 그의 눈치를 살핍니다. 오늘은 싱겁게 했어요. 소금 거의 안 넣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딘가 씁쓸한 표정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2년. 당뇨까지 겹치며 하루에 먹는 양만 5종이 넘습니다. 식탁 위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처방전이 올려져 있는 듯한 느낌. 그 순간 당신의 귀에 들리는 한마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약이에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40년 경력 내과 전문의인 유승재 박사님이 실제로 하신 말입니다. 그는 방송에서는 물론 자신의 부모님과 배우자에게도 이 음식 한 가지만큼은 꼭 챙겨드린다고 강조합니다. 약보다 먼저 먹이는 음식, 병원보다 먼저 찾는 식탁, 의사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선택한 자연의 약국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아침도 혈압약 드셨나요? 혹은 식사 전에 혈당 체크하시면서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떨어지지 한숨 쉬셨나요? 사실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60대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당뇨 또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80%는 이렇게 말하죠. 약으로 버티는 건지 치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끊고 싶지만 끊으면 더 큰일 날까봐 무섭습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약을 끊자가 아닙니다. 약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식습관, 음식, 자연요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 수십 년간 환자와 가족을 돌봐온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답을 꺼냅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 그 중에서도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조절하고 심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체내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까지 낮춰주는 음식. 의사들이 가장 먼저 손에 꼽는 이 음식, 오늘 영상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도 결국 한 사람의 자식이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우리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더 좋은 걸 찾아다니죠. 유승재 박사님이 인터뷰 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먼저 배우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지식을 먼저 아는 입장에서 제 가족만큼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가 말한 보호의 방법, 바로 매일 아침 챙겨드리는 한 접시의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길래 의사가 직접 가족에게 먹일까? 단순히 건강식 정도가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췌장을 도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구조적인 음식.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먹고 나서 30분 후 혈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음식은 정말 다릅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출연자가 이 음식을 식전에 섭취한 후 혈당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어떤 가짜 건강 보조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지나쳤던 한 가지 재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식이 당뇨 고혈압에 그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그 안에는 천연 폴리페놀, 칼륨, 수용성 식이섬유, 천연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성분들이 하나로 뭉쳐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천연 칼륨은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높인다면 칼륨은 반대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많은 식품은 신장 질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에선 그 균형까지도 꼼꼼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음식 왜 병원에선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매번 진료실에서 운동하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약 드세요 같은 말만 들을까요?
사실 병원은 급성기 치료에는 강하지만 장기적인 식습관 개선이나 식단 지도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인별 체질, 약 복용 상태, 기저 질환 등을 고려한 식단은 일반 진료 시간 안에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몸이 약 없이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방법,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식탁의 힘, 그 길을 영상 속에서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지금 떠오르는 건강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음식은 효과 없을 거야 하고 지나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그 인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가장 먼저 내미는 음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먹이는 진짜 약. 이제 여러분도 그 지식을 함께 나누실 차례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 말고 음식으로 관리하는 진짜 방법. 지금부터 영상 본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손떨림, 갑작스런 피로감, 이유 없는 갈증. 이 세 가지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혈당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증상들이 하루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남성이 손에 쥔 것은 다름 아닌 삶은 병아리콩 한 줌. 쌀밥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 지금은 약 끊고 잘 지내세요. 이 말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고정욱 교수가 인터뷰에서 한 실제 발언입니다. 그는 당뇨 전 단계였던 어머니를 위해 아침마다 삶은 병아리콩을 먼저 식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밥보다 먼저, 고기보다 먼저.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병아리콩, 흔히 채식주의자의 고기라고 불리는 이 식품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며 GI 지수혈당 상승 지표가 낮아 혈당 급등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아밀라아제 억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을 식전에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530% 낮게 유지됐고 같은 칼로리의 흰빵을 먹은 그룹은 1시간 내 혈당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포만감 때문이 아닙니다. 병아리콩 속 레지스턴트 전분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소장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병아리콩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고정욱 교수는 그 조리법까지도 강조합니다. 말린 병아리콩을 6시간 이상 불린 뒤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아야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삶은 뒤엔 냉장 보관해서 3일 이내 섭취. 꿀이나 소금, 마요네즈 등 첨가물은 절대 금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그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병아리콩 통조림이나 간식용 스낵은 오히려 혈당을 자극하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아리콩을 직접 실천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경숙 씨, 68세.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그녀는 수년 전부터 식후에 졸림과 피로가 심해져 검사 끝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복 혈당은 118, 식후 혈당은 189.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약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정 씨는 약 대신 식습관부터 바꿨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병아리콩 50질 먹는 것. 3개월 뒤 공복 혈당은 98, 식후 혈당은 132로 떨어졌고 의사는 지금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콩인데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먹는데 3분도 안 걸리는데 혈당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다면 고혈압에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병아리콩은 고혈압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캐나다의 한 식품 영양학 연구에선 4주간 매일 병아리콩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8mmHg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아리콩에 함유된 마그네슘, 칼륨, 식물성 단백질이 혈관의 이완을 유도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신장 부담이 적어 만성질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훨씬 더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 드릴까요? 병아리콩 오이 조합은 혈당 조절에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이 많아 콩의 단단한 질감을 보완해주고 체내 흡수 속도를 더욱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샐러드 예시를 알려드리자면 삶은 병아리콩 50지, 오이 슬라이스 약간, 레몬즙 한 방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약간만 섞으면 훌륭한 혈당 앤드 혈압 조절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얼마만큼 먹어야 할까요? 대부분 연구에서는 하루 4060지 정도의 병아리콩을 권장합니다. 이 양은 한 줌 정도 밥숟가락으로 약 56숟갈 분량입니다. 공복 또는 식전 30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식후에 먹어도 혈당 상승폭은 확실히 낮춰주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약을 드시면서도 이게 평생 갈 것 같은 불안감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알려드린 병아리콩, 그건 단지 콩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서 약처럼 작용하는 자연의 조절 장치입니다. 약 대신 음식을. 그 시작이 바로 이 한 줌의 콩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들이 매일 먹는 고혈압 개선 음식 티오피일, 바로 우리 부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혈관 청소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들락거리는 병원 복도. 그날도 혈압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혈압은 무려 192에 105. 의사는 빠르게 주사를 놓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투여합니다. 숨을 돌린 그에게 의료진은 물었습니다. 최근에 짜게 드셨나요? 혹시 스트레스가 많으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어제 멸치볶음 좀 많이 먹었어요. 이처럼 고혈압은 어떤 순간에도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우리 몸은 스스로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혈관 청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음식은 의사들 사이에서 자연의 고혈압 치료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음식, 비트비트입니다. 붉은색. 칼로 썬 단면에서 피처럼 스며 나오는 진한 붉은 즙. 흙냄새와 함께 퍼지는 은은한 단맛. 처음 보는 사람은 망설이지만 경험 있는 의사들은 주저없이 비트를 선택합니다. 왜냐고요? 비트 속에는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아크사이드로 바뀌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피가 좁은 길에서도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영국 퀸메리 대학교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실험 참가자 64명에게 하루에 비트 주스를 250ml씩 4주간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은 평균 7.7mmHg, 이완기 혈압은 2.4mmHg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고혈압 초기 약물 치료 효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약과 달리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트는 자연식 고혈압 약으로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트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높이거나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몇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익혀서 먹기. 비트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찌거나 삶아 섭취할 때 질산염 흡수율이 높고 소화가 편안합니다.
아침 식사 전 또는 식사와 함께 공복에 마시는 비트즙은 혈당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소량의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8만 100지, 즙으로는 15만 200ml 이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저혈압,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씨, 72세. 경기도 용인에서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지내던 그는 수년간 160이 넘는 고혈압으로 아침 저녁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비트 정보를 접하고 직접 텃밭에 비트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삶은 비트를 34조각 먹으며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42에 85. 담당 의사는 복용 중이던 한 가지 혈압약을 줄여주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약 줄이니까 겁났어요. 근데 비트가 내 몸 안에서 조용히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겐 다음과 같은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상 시 두통 감소, 운동 시 숨참 현상 완화, 손발 저림, 냉증 개선, 혈압 변동 폭 안정. 이는 단순히 혈관이 넓어져서가 아닙니다. 산화질소가 혈류를 개선하고 모세혈관까지 산소 공급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어서 고혈압성 치매나 기억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비트를 일상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삶은 비트 삶은 달걀 올리브유 약간 이 조합입니다. 비트의 질산염은 달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더 오랫동안 유지되며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청소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비트 담근 샐러리 주스. 단 이때는 사과나 꿀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채소로만 만들어야 혈당 상승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트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약 복용량이 줄어듭니다. 이건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만 먹고 나머지는 엉망이면 효과를 못 본다는 것. 짠 음식, 가공식품, 탄산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아무리 좋은 비트도 그 효과를 상쇄당합니다. 비트는 밸브를 여는 열쇠이지 배수구 막힌 파이프를 뚫는 망치는 아닙니다. 식단 전체가 함께 건강해져야 비트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혈압약 드시면서 이거 평생 먹어야 하나? 간이나 신장은 괜찮을까?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비트는 바로 그 두려움을 줄여주는 자연의 신호등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단단하게 굳은 도로가 아닙니다. 깨끗이 청소하면 다시 열리고 다시 피가 흐르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 당신의 식탁 위에 비트를 올려보세요. 오늘도 밥을 먹었는데 왜 몸은 더 피곤해질까? 당뇨나 고혈압을 겪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졸리거나 손발이 저릿하고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 가족 식단에서 활용하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다스리는 식사 조합 TOP3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만 지켜도 하루 3끼가 곧 자연의 약이 됩니다. 1위 병아리콩, 5위 계란, 현미밥. 이 조합은 공복 혈당 관리, 혈압 안정화, 포만감 유지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조합입니다. 실제 식단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7시 30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조용한 주방엔 칼도마 소리만 들립니다. 먼저 삶은 병아리콩 한 줌. 부드럽고 고소한 콩알이 손끝에서 톡톡 튑니다. 거기에 오이 한 개를 송송 썰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아삭한 소리와 함께 시원한 수분이 퍼집니다.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이면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소량의 현미밥 12공기. 씹을수록 고소하고 속이 편안합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실제로 서울의대 식이요법 연구에서도 식후 혈당을 최대 35%까지 안정화시키고 공복 혈압까지 낮추는 효과가 입증된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병아리콩과 오이로 식전 포만감 확보. 다음 단백질 계란.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현미밥 순으로 먹는 것. 이렇게 먹으면 당의 흡수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위 비트 두부 올리브유 드레싱 샐러드 삶은 고구마. 이 조합은 특히 고혈압과 혈관 기능 이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됩니다. 점심 무렵 부엌엔 비트를 찌는 은은한 향이 퍼지고 두부를 조심스럽게 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떨어뜨리면 드르륵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한 접시의 약이 완성됩니다. 비트는 혈관 확장과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압을 낮춰주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신장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을 유연하게. 고구마는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식후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 이 네 가지 식재료가 한 접시 안에서 만나면 심장과 췌장 모두에 부담 없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또한 이 식단은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에너지 유지 시간이 길어 오후 졸림도 줄어듭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점심 식사 이후 수축기 혈압이 급등하는 현상이 흔한데, 이 식단은 그 급등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3위 배추된장국 표고버섯 양파볶음 보리밥. 이 조합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현실형 식단입니다. 따뜻한 배추된장국이 부드럽게 넘어가며 표고버섯의 쫄깃한 식감, 양파의 단맛이 어우러집니다. 여기에 고소하고 씹는 맛이 살아있는 보리밥 반 공기. 이 식단에서 주목할 점은 양파와 버섯입니다. 양파는 퀘르세틴 QERCTIN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관 내 염증과 산화를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양파를 매일 50g씩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감소했습니다. 표고버섯은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합니다. 특히 보리밥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단백질, 천천히 흡수되는 당질의 삼각균형이 만들어지며 포만감과 혈당 안정 효과가 길게 지속됩니다. 게다가 이 식단은 짠맛 없이도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식사 원칙. 이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핵심 원칙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곡선은 3040% 달라집니다.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천천히,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기. 포만감을 뇌에 전달하는데 최소 15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매 식사에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이 포함되도록 조합하기. 이 3가지가 있어야 혈당과 혈압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당뇨와 고혈압, 그 둘은 따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함께 자랍니다. 그 뿌리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토양에서 시작되죠. 지금부터라도 식사 조합만 바꿔도 우리 몸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입맛은 익숙함이고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 익숙함을 건강한 방향으로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식사 조합의 힘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 약을 챙기느라 분주한 어머니의 모습. 아무 말 없이 한 알씩 꿀꺽 삼키며 괜찮아 나야 뭐 늘 그랬지 하고 웃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익숙한 장면 속에는 당신을 위한 걱정이, 말하지 못한 아픔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줄 차례입니다. 그분들의 삶에 작은 한 조각의 건강한 음식, 따뜻한 습관, 그리고 늦지 않은 변화를 선물하는 거죠.
그저 한 잔의 아로니아, 한 줌의 병아리콩, 몇 조각의 비트이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노후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 채널은 그저 먹는 법이 아닌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당신, 약 대신 음식을 고르고 싶은 당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그게 누군가에겐 평생의 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주 더 깊은 정보와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